안녕하세요. 빅넌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라톤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식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조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보조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제가 먹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까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죠. 카페인, 그리고 비트루트 파우더, 그리고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베이킹소다 이렇게 있을 텐데, 오늘 이 5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먹어보고 겪었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후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 있겠죠. 요새는 이렇게 카페인 에너지 젤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동아마라톤에서 또 먹었었는데 30km 지점에서 먹으니까 정신이 빡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페인이라는 거 특성 자체가 조금 위장에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는 30km에서 약간 좀 구역질이 났었습니다. 시간 지나니까 오히려 카페인 효과가 더 커져가지고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풀마라톤에서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11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제 기준에선 좀 많은 양인데, 그 정도 양을 먹었을 때 저는 엄청 강력해서 풀마라톤에서는 그 정도 먹진 않았지만 요거는 에너지젤 형태로 된 거라서 저렇게 섭취를 했던 거고, 카페인은 먹으면은 훈련 때나 또는 대회 때나 확실하게 도움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10km나 하프 같은 경우는 카페인 효과를 진짜 잘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마라톤의 기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풀마라톤은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근데 10km나 하프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내가 평소에 먹었던 사람이면은 조금 줄이다가 대회 때 먹으면은 정말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듬감 또는 호흡에 대한 그런 그 자기 신체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페인은 정말 도움이 되는 보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소변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대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는 끊다가 대회 당일날 약간만 섭취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크레아틴입니다. 제가 먹는 거는 이거 중국산 원료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먹고 있긴 한데, 크레아틴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크레아틴은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요새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좀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섭취를 했을 경우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냥 평소에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뇌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무직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크레아틴이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크레아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달리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먹는 이유는 제가 보강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크레아틴을 먹으면은, 이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달리기 보강 운동이라는 게 무게를 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맨몸 운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조금 더 수행을 잘할 수 있다. 뭐 한 세트 할 거를 한 세트 반 정도 더 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조금은 받는 것 같아요. 뭐 많이는 아니죠.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평소에도 그냥 크레아틴은 먹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은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베타알란입니다. 이거는 먹으면은 몸이 엄청 따가워요. 피부가 따갑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왜 먹냐? 이거를 먹으면은 유산소성 능력 운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봤을 때 저는 이상하게 이거를 먹으면은 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은 안 먹습니다. 저거 한 통을 지금 사놓고 거의 1년 정도를 안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막 숨이 덜 찬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맨몸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됐다거나 뭐 그런 것도 또 아니라서 그냥 지금은 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지금 사놓은 게 아까워서 가끔씩 조금 먹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베타알란인은 제 경험상 막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베이킹소다를 먹으면은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는 그룹에 운동 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베이킹소다 자체가 저희 몸의 그 유산소성 능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을 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운동 수행 능력 올라가는 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고문이에요. 베이킹 소다 드셔보셨나요? 이거 드셔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완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랑 만나면요, 위에 들어가서 그럼 가스가 엄청나게 생성되는데 그것 때문에 위장에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엄청 중요한 대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 이거 먹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막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것보다는 이거를 먹음으로써 배가 아파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 가지고 이거를 결국 200g 200g짜리인데 이게 한 5번 먹었나? 그거 먹다가 진짜 먹는 것도 너무 고역이고 먹고 나서도 계속 가스 차고 그리고 또 설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이킹 소다 이거를 만약 드시고 싶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집에 그 빨래할 때 하시는 그 베이킹 소다 쓰시면 안 됩니다. 식용이 있어요. 베이킹 식소다라는 거를 사셔야 되고 식용을 드셔야 되고 식용이 아닌 거를 드시면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베이킹 소다는 확실하게 유산소성 능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입증이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프로 선수들도 이거를 먹을 때 굉장히 좀 유의를 해서 먹고, 저 베이킹 소다라는 게 먹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저게 젤 형태로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국내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이, 근데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요. 한 번 섭취하는데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듭니다. 근데 진짜 내가 선수가 아닌 이상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저거를 먹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막 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결국 안 먹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이킹 식소다를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시도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시고 유의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트루트 파우더입니다. 저는 이게 추천을 한 10점 중에 한 5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비트 파우더는 제가 진짜 먹었을 때 가장 크게 효과 본 거예요. 물론 카페인은 이길 수 없어요. 카페인은 이길 수 없지만 비트 파우더를 물에 넣고 한 30g 정도 넣은 다음에 먹으면요, 그 다음에 한 3, 4시간에서 지난 뒤에 운동을 하면은 정말로 내가 숨이 살짝 덜 차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게 오늘 운동이 왜 이렇게 쉽지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체감이 좀 돼요. 저는 많이 됐어요. 제가 근데 제 몸에 대해서 좀 예민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체감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추천을 못 드리냐, 우선 먹는 게 엄청 힘듭니다. 이 베이킹 소다는 쓴맛이 나잖아요. 요 비트 주스는 흙입니다. 흙맛이에요. 흙맛인데 이 혼자 이거 30g 퍼서 물이랑 섞어서 먹으면은 그냥 흙탕물 먹는 느낌이에요. 정말 제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흙탕물 먹는 느낌이라 정말 고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하고자 보통은 구연산이랑 같이 먹거든요. 이 구연산을 같이 사가지고 요게 신맛이 나요. 이거를 좀 5g 정도 퍼서 물이랑 같이 먹는데 그러면 먹을만 합니다. 먹다 보면 이게 뇌이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맛도 조금 느끼기는 해요. 그치만 저도 이 비트루트 파우더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 지금도 잘 안 먹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것 또한 위장에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해요. 저거 자체가 식이섬유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라는 게 이 위장을 엄청 방해해요. 그래서 몸에 막 물을 당기고 흡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위장이 물이 엄청 많이 차서 저걸 먹으면은 무조건 배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장을 다 포기할 수 있으면은 베이킹 소다 먹고 비트루트 파우더 먹으면은 정말 수행 능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에서 5%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도박입니다. 대회 뛰다가 배 아파서 못 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거를 먹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8g에서 9g 먹으면은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섭취하면은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정도 먹으면은 효과가 안 나요. 한 20g에서 30g은 먹어줘야지, 그것도 한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먹어줘야지 진짜 뭔가 좀 다르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8g에서 9g 정도를 계속 섭취한다고 해가지고 내 몸에 어떤 유산소성 능력이 효용이 있냐라고 딱 물어보신다면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많이 먹으면은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 앞으로 이게 제품을 섭취하는 게 달리기의 어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끔 먹어요. 그냥 가끔 먹을 때도 한 8g 정도 먹고 그거 먹고 막 포인트 훈련 같은 거 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그냥 먹어요. 근데 비트루트 파우더가 저 같은 경우는 또 먹으면은 몸이 엄청 나른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혈관이 조금 더 확장이 돼요. 고혈압약 저희가 먹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건데 그게 정확히 제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찌 됐든 도움은 된다. 하지만 위와 장을 포기하고 배탈 날 수 있고 설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고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앞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많은 제품들 가운데 가장 좋은 거는 카페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카페인의 효과는 정말 그 어느 것도 따라갈 수 없고 가장 부담도 적고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대회 때 기록을 좋게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회 2-3주 전에 카페인 끊다가 대회 당일날 카페인 섭취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식품 보조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결국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카페인 하나, 두 번째로는 크레아틴, 세 번째로는 비트 파우더인데 이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먹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이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딱 느낄 정도로 배탈 바로 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그런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